네이버 카카오 70% 넘게 빠졌죠. 언제 사야 할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코로나 이후 상승장, 네이버 카카오를 샀던 사람들 3분의 1토막 가까이 났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네이버 67%, 카카오 고점 대비 73%가 빠졌어요. 바닥이다 했는데 계속 떨어지죠. 지하실이 계속 나와요. 게다가 불까지 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고점 그리고 저점,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고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마인드로 이 주식을 샀는지, 비싼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싸다, 더 올라갈 거다 하면서 샀어요. 지금 거의 근데 3분의 2 토막 넘게 날아갔죠. 근데 지금 오히려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SK CNC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톡부터 해서 카카오티, 버스 제대로 돌아간 게 없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이 두 기업은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대체에 불과한 기업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화재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기업 중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멈춘다는 거예요. 굉장한 불편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독과점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독과점 제재가 생길 경우에는 미래 성장 추이 다소 꺾일,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추락, 72% 빠진 카카오. 상생 약속하고서도 겨우 10개 줄였다. 자회사 상장 계속되면 마이너스 50%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모멘텀이 필요하다. 네이버 목표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고점과 하락한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 바뀐 게 있을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카카오의 영업이익 2천억, 4,500억, 5,900억, 7,200억. 영업이익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단지 여기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여기죠. 이때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2천억에서 갑자기 2배가 넘게 올라요. 영업이익 신장률 100%가 넘습니다. 2천억에서 4,600억. 성장세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죠? 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사유로 진입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 의존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급등합니다. 게다가 돈까지 풀렸죠. 그 이후 2021년 6천억, 그리고 올해 예상 7,300억.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장세는 줄어들고 있죠.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 추이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분기별 달라진 거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추이는 약간 줄지 몰라도. 영업이익률, 물건과 서비스를 판 돈에서 남는 돈이죠. 6%, 11%, 10% 계속 비슷합니다. 아직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네이버는 어떨까? 영업이익, 카카오와 추이는 비슷해요. 하지만 완만하죠. 1조 1200, 1조 2000억, 1조 3000억, 1조 3000억. 물론 이때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물론 카카오보다 성장세는 적었죠. 하지만 늘어났다가 지금 추이가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 성장은 하지만 성장 추이는 줄어들고 있다. 영업이익률, 카카오보다 높아요. 번 돈에서 남는 게 많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다. 결국 코로나 때와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안정성이 동일하다,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다소 꺾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장은 하지만 추세가 꺾이고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금리와 금리 인상과 주가의 관계를 이 그림으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성장세가 완만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을 계속 하고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세가 이렇게 수평에서 아래로 꺾이지만 않으면 성장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미리 반영해서, 그 추이를 미리 반영해서 미리 올라요. 그리고 완만해질 때 주가는 꺾입니다. 이때가 코로나였죠. 코로나 급등장, 급격히 올라가는 이 이익의 모멘텀, 이거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요. 하지만 지금 완만해지는 코로나 특수가 끝났죠. 반영해서 줄어듭니다. 돈까지 회수가 돼요. 정리하면은 코로나 특수, 비대면 사회의 특수가 끝났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있죠. 돈도 줄어듭니다.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과점 제재 가능성, 독과점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쨌든 이 추이가 꺾였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 이후에 직후에 그런 급등장이 아니라 그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오려면 그 유사한 상황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만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이익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해외든 국내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은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거와 같은 급등장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낙폭이 굉장히 과대합니다. 코로나의 급등장, 그걸 거의 지금 그 올라갔던 거를 다 뺏어갔어요. 그 상승폭을. 많이 빠진 만큼 되돌림은 반드시 나옵니다. 분명히 반등은 와요. 하지만 정고점으로 가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네이버입니다. 2010년도 이후 월봉입니다. 굉장히 긴 추세예요. 자, 이런 추세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매물대이기도 하면서 본래의 기본 추세였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200개월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상승폭을 거의 다 뺏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코로나 최저점이죠. 여기 최저점에 산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대부분 다 손실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올라갈수록 여기서 더 많은 물량, 빚을 내서 더 많은 물량을 고점에 사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90% 이상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50% 더 빠진다. 지금 오히려 더 빠질 걸 대비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 있다. 장기 매물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보통 여기 위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반등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리에 들어왔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네이버와 좀 다르죠? 네이버는 여기까지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더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빠져도 여기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덜 오른 만큼 빠졌을 때도 본래 주가로 회귀하는데 더 빠른 시간이 걸렸다. 카카오는 빠질 만큼 빠졌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만큼 돌아오진 못했다. 하지만 보통 증시는 같이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거의 비슷하게 다 올라요. 물론 코로나 때와 같이 주도주의 순환 이런 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반등할 때는 비슷하게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와 카카오 직접 두 개를 비교하자면 상승폭이 큰 만큼 빠져도 아직도 덜 빠진 상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PBR 밴드인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 자, 네이버 1.15배, 카카오 PBR은 1.9배.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과거 최하단 구간, 카카오도 마찬가지 과거의 하단 구간이었던 부분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코로나 직전과 밸류는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밸류가 많이 싸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가는 점점 착해져 가고 있는데 팔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고평가에 사서 저평가에 팔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익 증가 추세는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회사, 우리가 많이 샀던 여기 고점 부근, 이때와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익의 성장 추이는 꺾였을지언정 자산은 더 많아지고 이익은 계속 축적되고 있고 계속 성장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사서 저점 부근에서 팔고 있다.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지금 외국인들 아직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사고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사는 모습은 안 보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업종은 반도체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서 좀 더 반도체,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 이게 월봉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공포를 느끼고 다 도망갈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회는 이런 구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는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면 돼요. 팔 자리가 아니라 사 모아갈 구간이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전고점까지 가는 이런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보다 덜 빠졌죠. 하지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낙폭은 과대한 상황은 맞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는 약간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사 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낙폭이 굉장히 과대합니다. 분명히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고점 때 좋다고 샀죠. 근데 지금
굉장히 7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팔라 이런 의견이 시장의 대다수예요. 물론 기술적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코로나 때와 같이 급등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황이 다르죠. 코로나 비대면 상황으로의 전환, 그리고 유동성의 확대,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 그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히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상승은 아니다. 샀다 팔았다가 어렵다면은 그걸 분할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할해서 샀다가 분할해서 팔고, 또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분할해서 사고, 이런 방식도 가능할 거고, 또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고 계속 보유하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멈춰버려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기업의 의존도가 이렇게 커진다, 카카오 없이 안 돌아간다,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게 돼요. 배달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 배달 시장을 완전히 독과점하고 나서부터는 자영업자, 국민들, 배달비, 뭐 이런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배만 불려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에 포트폴리오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 네이버보다는 국내 편향된 국내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카카오에 좀 더 많은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은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익을 계속 잘 내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없이 이번에 느꼈듯이 모두가 이 두 기업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생활이 멈춰버려요. 그만큼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두 업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성을 가진 기업이다,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은 쌀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좀 주식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니까 악성 댓글이 좀 한두 개씩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내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전문가나 유튜버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의견으로, 내 판단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주식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내 실력을 키워서 내 내공, 내 노하우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한두 번 이익을 내더라도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 뭐 주가가 뭐 3% 폭락했다, 3% 올랐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3% 폭락했을 때는 뭐라고 해요? 3% 오를 때는 또 좋아합니다. 폭락하니까 또 뭐라 해요? 이게 아니라 주가가 지금 저점권에 있는지 고점권에 있는지 내 기준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아무리 주가가 변동을 하더라도 저점권이면은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점권이면은 그냥 분할해서 팔면 되는 겁니다. 나는 공부 없이 남 얘기 듣고 사서 비쌀 때 사서 물려서 쌀 때 손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리예요. 공부해야 살아남습니다. 어쨌든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손실을 봤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내공을 쌓은 만큼 수익을 볼 때는 또 확 볼 수 있어요. 지금 손실을 본 거 다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야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